그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어머니가 누나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전학은 안 된단다. 학년이 4학년밖에 없어서. 그래서 누나는 할 수 없이 시흥 초등학교로 다시 전학 신고를 해야 했고, 저는 3학년 2학기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가게 되어 엄마는 누나와 여동생과 함께 시흥 초등학교로 갔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갑자기 아까 누나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지난밤 어떤 여자를 보았다는 그 내용이. 순간 저는 열쇠를 돌리다 말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집 안에서 개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도사견 철수였습니다. 뭔가 겁에 질려 있는 울음에 나도 모르게 그만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개는 마당에 키우던 시절이었기에 당연히 개집 쪽으로 향했고, 철수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계속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수가 계속 한 곳을 바라보며 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 시선이 가는 곳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2층 누나 방이 있는 바깥 베란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창문이 3분의 1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부터 누군가 서서 저를 바라보는 느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철수는 계속해서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와 함께 집 안 현관문을 열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흥에서 콩나물을 잔뜩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나물로 무쳐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 시절에는 콩나물을 밥과 고추장을 넣고 큰 그릇에 비벼서 같이 먹곤 했는데 저는 좀처럼 밥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나 역시 입맛이 없는지 대충 몇 숟가락 뜨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거기 2층에 올라가지 마. 누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내 방인데. 누나는 원래 무서움이 타지 않는 성격이라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통금 시간 직전에 들어오셨고 오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고 좀처럼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신 방문을 열어주며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방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언뜻 침대 위에 눕기가 꺼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심정도 모른 채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겁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심장이 수축해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괜히 놀라는 신경병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 옷걸이를 보는데 그게 마치 서 있는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고 옷걸이를 확인했고 다시 안심을 하여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1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거실 맞은편 어두운 복도로 가야 했기에 가능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를수록 도저히 참지 못했기에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화장실을 보는데 뭔가 음산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생리적인 현상이 더 급했기에 그대로 앞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당시 1초는 마치 몇 시간이 걸린 것처럼 무서웠고 지금도 제가 어떻게 그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지어진 심장으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수건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소변을 보다 말고 몸이 경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저는 그쪽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대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바지를 올리고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빨랫감에 긴 옷걸이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 다리가 후들했고 그대로 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를 부를 생각조차 들지 않고 눈을 감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형광등이라는 환한 색이 아니라 누르스름하고 다소 어두운 백열등인지라 그 분위기마저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등잔 불가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어떻게 해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한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